강남 한복판. 출근 차량으로 북적이던 오전. 검은 대형 화물차가 조용히 골목을 꺾어 들어와 온스타 엔터테인먼트 본사 정문 앞에 멈춰 섰다. 경비실 인터폰이 울리기도 전에 적재함 문이 활짝 열렸고 그 안에서 규격이 다른 상자들이 계단처럼 쌓여있는 풍경이 드러났다. 가장 위에 얹힌 흰 카드 한 장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명절에도 자리 지켜주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빈에서 그 문장 하나로 건물 앞 공기가 바뀌었다. 휴대폰을 들던 손이 멈췄고 택배가 잔뜩 든 손수레를 밀던 직원도 발길을 세웠다. 우리라는 단어가 낯설 만큼 따뜻하게 들리던 순간이었다. 상자는 한두 개가 아니었다. 트럭 적재함이 비좁을 때까지 끊임없이 내려왔고 로비 바닥은 금세 선물 더미로 가득 찼다. 고급 한과가 가지런히 담긴 상자, 제주산 한우가 차가운 보랭팩 채로 포장된 세트, 진한 농도의 홍삼정, 은은한 향이 퍼지는 디퓨저와 캔들, 그리고 각 상자마다 달린 개인 맞춤 카드. 관리팀, 마케팅, 홍보, A&R, 회계, 심지어 야간 당직을 도맡는 경비팀과 새벽마다 로비를 닦는 미화팀 이름까지도 빠짐없이 박혀 있었다. 받는 분, 오호님. 한 글자 틀림없는 철자 뒤로 누군가의 수고를 오랫동안 지켜본 마음이 묻어났다. 이른 시간부터 모여있던 직원들은 한 박스씩 조심스럽게 풀어보며 서로의 이름을 확인했다. 누군가 내 이름에도 안님이 붙었어라고 중얼거리자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고 다른 누군가는 카드를 가슴에 꼭 붙였다가 다시 빼읽었다. 바쁜 와중에도 늘 도와주셔서 든든합니다. 현장에서 빛나는 건 여러분입니다. 인쇄된 문구가 아니라 삐뚤빼뚤한 손글씨였다. 잉크가 번진 흔적, 한 글자 지워 다시 쓴 흔적까지 그대로였다. 그 작은 흔적들이 오히려 귀했다. 누군가 모니터 너머가 아닌 실제 사람의 시간을 써서 준비했다는 증거였으니까. 이번 깜짝 전달은 회사 내부에서도 탑시크릿이었다. 유통 담당자조차 전날 밤에야 연락을 받았고 일정도 빈에서 본인이 직접 조율했다는 후문이 돌았다. 누구 한 명 빠지면 안 됩니다. 현장 인력부터 외주 협력팀까지 모두요. 포장 리스트에는 120명 넘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옆에는 달래르기 유무, 선호 품목, 비어있는 집에 두면 안 되는 물건 체크라는 메모가 붙었다. 디테일은 때로 진심보다 더 큰 설득력을 가진다. 모른 척 지나칠 수 있는 자잘한 정보를 기억해주는 태도, 그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직원들은 놀람과 고마움 사이를 오가는 표정으로 상자를 들었다. 회사가 한 게 아니라 아티스트가 직접 준비했다는 점이 가장 놀라웠어요. 홍보팀 대리의 말에 옆에서 고개가 연달아 끄덕여졌다. 총무팀 사원은 카드를 흔들며 말했다. 명절마다 고향을 못 내려가던 분들 마음이 얼마나 허전한지 아실까요? 이 한 문장으로 다 채워진 느낌이에요. 경비실 팀장은 인터뷰 요청에 어색해하면서도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연예인들이 인사해주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은데 우리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준 적은 처음입니다. 30년 근무했는데 이건 정말 특별합니다. 빈에서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 메시지는 짧고 또렷했다. 제가 무대에 설 수 있는 건 무대 뒤를 지켜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비우는 날이 많은 분들을 생각하며 준비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당신이 주인공이었으면 합니다. 말의 길이는 짧았지만 공감의 길이는 길었다. 스타와 스태프라는 경계를 굳이 세우지 않고 같은 조직에서 같은 시간을 쓰는 사람 대 사람의 인사를 건넸다. 그 한 발의 거리 좁히기가 로비 가득 감탄사로 돌아왔다. 더 놀라운 건 선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후가 되자 사내 메신저에 자발적 해시태그가 생겼다. 당신 덕분에 웃었습니다. 오늘의 히어로 온스타 가족. 복도 게시판에는 손글씨 포스터가 붙었다. 감사 릴레이. 업무에서 나를 살린 한 사람에게 짧은 편지 쓰기. 기획팀은 디자인 템플릿을 만들어 배포했고 엔터팀은 사운드 스튜디오 앞에 수고했어요.
부수를 만들어 즉석 폴라로이드 사진과 스티커를 붙였다. 감사가 한번 움직이면 조직 분위기가 가볍게 전환된다. 사람들은 고생보다 보람을 떠올리고 일보다 사람을 먼저 본다. 문화심리 분야의 한 전문가도 흥미로운 해석을 내놨다. 빈에서의 행동은 공감 리더십의 전형이에요. 권한으로 움직이지 않고 감정의 언어로 관계를 재조직합니다. 팬덤에서만 작동하는 줄 알았던 그의 진심 자산이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한 사례죠. 리더십은 직함에서 나오지 않는다. 타인의 노력을 파악하는 감각. 이름을 불러주는 습관. 때로는 나도 그 마음 안다고 먼저 말하는 용기. 그게 신뢰의 구조를 만든다. 이날 로비에서 목격된 건 정확히 그 구조였다. 선물 구성의 세심함은 덤처럼 보였지만 사실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였다. 한과 세트는 부서 회의 때 함께 나누기 좋았고 한우는 가족과의 저녁상을 상상하게 했으며 건강식은 밤샘이 잦은 팀을 향한 격려처럼 보였다. 향초와 디퓨저는 야근 후 빈 사무실의 냄새를 바꿔주었다. 물건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선물은 의미를 가진다. 의미가 물건에 덧씌워지는 순간, 그건 기억이 된다. 회사에서 처음으로 명절이 명절 같았어요. 한 신입 직원의 말은 그래서 더 오래 남았다. 무대 밖에서의 빈에서는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조용히 오래가는 사람이다. 흥행 뉴스보다 사람에 관한 뉴스가 많고 이벤트보다 관계를 택한다. 이번 선물 트럭은 고가의 스폰서, 협찬이나 화끈한 PR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자리를 비우는 날이 많아 고향을 미뤄야 했던 누군가의 심정을 기억한 아주 작은 관찰에서 시작된 움직임이었다. 그래서 더 진짜 같았다. 그래서 더 많이 전염됐다. 점심 이후 로비에서 보던 상자들은 대부분 사라졌다. 대신 사무실 책상 위, 창가 선반, 회의실 구석에 작은 변화들이 생겼다. 캔들의 불빛이 은은하게 깜박이고 감사 카드가 모니터 옆에 붙었다. 포스트잇에는 이런 문장이 많았다. 오님, 늘 일정 조율 고맙습니다. 야간 촬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힘났어요. 로비를 깨끗하게 지켜주셔서 매일 출근길이 좋아요. 상자 속 선물보다 더 값진 게 상자 바깥에서 만들어졌다. 외부 협력사에도 꽤나 큰 울림이었다. 경비 용역업체 팀장은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계약서로 일하지만 오늘은 이름으로 일한 기분이에요. 우리도 온스타의 일부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청소팀 반장은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아무도 없는 로비를 닦는데 오늘은 출근길부터 설렜다며 웃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루가 다르게 느껴지는 날이 있다. 사람을 중심에 둔 작은 배려가 그날을 만든다. 팬덤의 반응도 뜨거웠다. 소셜에는 스태프부터 경비미화 팀까지 챙긴 가수, 이런 사람이 진짜 스타, 무대 밖에서 더 빛나는 인간미 같은 글이 줄을 이었다. 누군가는 팬인 우리가 자랑스러워지는 순간이라고 썼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하다. 아티스트의 이미지는 무대 위에서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백스테이지에서의 태도, 동료에게 건네는 한마디, 명절 같은 사소한 나를 대하는 방식까지 모두 합쳐져 브랜드가 된다. 빈에서의 브랜드는 그래서 선명하다. 사람 냄새라는 4글자. 선물 트럭을 마지막으로 비워낸 기사님이 모자를 벗고 인사하자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먼저 박수를 보냈다. 박수가 끝나갈 무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촬영팀이 내려왔다. 누군가 농담처럼 외쳤다. 오늘의 주인공, 우리 모두입니다. 웃음이 번졌다. 휴대폰 알림에는 메신저 이모티콘이 쉴 새 없이 올라왔다. 하트, 박수, 웃는 얼굴, 곰돌이. 별말 대신 표정으로 던지는 고마움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이번 일을 두고 큰돈 썼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본질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
같은 예산으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 포인트는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다 이름을 불러주고, 사정을 살피고, 고마움을 문장으로 받고 눈앞에 내려놓는 일.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눈물나게 고맙고, 그래서 오래 기억된다. 밤이 되자 로비를 채웠던 포장지와 박스는 깔끔하게 치워졌다. 하루 종일 달아올랐던 사내 메신저도 조용해졌다. 하지만 누군가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반짝이는 촛불이 있었다. 캔들 위로 올라가는 작은 연기를 보며 한 직원이 슬며시 속삭였다. 내일도 힘내자. 그 말은 혼잣말 같았지만 사실 온 회사에게 전하는 인사였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의 출발점에는 트럭 한 대만큼 큰 마음을 싣고 온 한 가수가 있었다. 무대 위에서 그는 관객의 마음을 울리는 사람이고, 무대 밖에서 그는 동료의 마음을 데우는 사람이다. 명절을 빌려 보여준 건 선물의 스케일이 아니라 고마움의 깊이였다. 그 깊이가 조직을 바꾸고, 하루를 바꾸고, 서로를 바꾼다. 사람들은 결국 사람 때문에 일한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한 가수의 미담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법에 대한 레슨이 됐다. 다음 명절이 오면 누군가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선물의 첫 문장은 아마 이 말일 것이다. 당신 덕분에 오늘도 좋았습니다.